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좀 왔는데 주무신다고 몰랐죠? 새벽에 비 좀 왔는데. 자, 오늘 뭐 거의 처음 다시 하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오늘 원래 진도는 30페이지인데 앞에 복습을 조금 하고 과목이 자 어떤 내용이 간에 가서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 시험 요관 같은 것은 전주 설명 좀 드렸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11, 12월 과정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업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기본 개념 각 개별 과목에서 배우시는 용어가 있어요. 각 개별 용어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 법학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한 개 개념을 모아서 지문을 만들고 문장 만들기 때문에 대충 이럴 것이다 하면 법은 다 빵점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이 뭐인지 쪼개서 용어 익히는데 한 4월까지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요약 정리 들어가면 이제 내용 채우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과목이 다 학개론부터 해서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개론 빼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니까 처음에 좀 적응이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험 공부니까 어쨌든 흥미를 좀 붙이셔야 돼.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과목 중에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민법이라는 과목이 가장 중요해요. 그 민법을 조금 더 공부를 치중해서 공부하시면 민법이 깨우치시면 2차 과목에 지금 오늘 과목하고 그 다음에 1, 2월 하는 등기법 과목은 쉬워요. 그러니까 1차 과목 2과목인데 성향이 학개론 쪽은 수리 쪽이 좀 강하고 성향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은 학개론 잘하시면 학개론만 잘해요. 다른 과목에 영향이 없는데 민법을 잘하시면 2차 과목의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거든. 그 옆에 공법이나 공시제법에 10점씩 퍼줄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 공부하시면 민법 시간이 아닌데 민법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실 때 이것저것 막 보셔도 좋은데 치중해서 공부하실 게 민법을 많이 들어두셔야 돼. 민법을.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민법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끝냈으니까 나중에 이제 2차만 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 5, 6월 가면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하고 우리 올해 시험에 5문제가 민법 나왔으니까 좀 들으시라 할 거예요. 그때 한두 번 나와 들으시면 돼. 그러면 민법 시간에 민법은 민법 시간 나와야지. 공법 시간 나와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고 나서 민법 시간 들어봐라. 예. 그건 아주 나중 이야기가 내년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5페이지 있는데 박스 내용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 그 용어 정의 가지고 오늘 진도 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용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채워가는 게 앞으로 나갈 진도예요. 자, 민법이란 과목을 배우시면 민법은 사법이란다. 개인 사자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민법이에요. 매도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임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처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계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 오늘 배우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70%는 부동산에 사는 일을 배우신다고. 그 부동산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부동산에 갈 때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할 때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부동산에서 알겠습니다. 물건 차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 팔고 싶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사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팔아달라고 조건 이야기하죠. 그러면 매수인 차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은 부동산 필요 없이 직접 올해 공부하시고 내년에 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 받으시면 계약서 쓰는 방법을 배워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뭘 모르니까 부동산 찾아가서 일을 맡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민법이라는 법은 부동산 필요 없이 직접 공부한 법률 지식이 있거나 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나 전봇대가 막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은 것은 내 물건을 내가 직접 세를 놓겠다 팔겠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가 하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대로
내 물건을 내가 직접 세를 놓겠다, 팔겠다. 아니면 벼룩시에나 교차로에 부동산 광고가 많죠. 그러면 주인이 직접 내놓겠다. 그 말은 우리 법하고 관계없어. 부동산과 관계없이 민법에 따라 직접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공부한 적이 없어. 지금 현재 상태. 부동산에 대한 법률 지식이 없어. 뭐가 위험한지 몰라. 등기부 볼지도 몰라.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지만 민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일반인보다는 좀 더 법 지식이 있는 경험이 많은 누구 찾아가요? 부동산 찾아가죠. 배우시면 부동산 소장님 이름이 현재는 이전에는 중개업자라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표시내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부동산 찾아가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부동산 찾아가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체결 요거 배우시고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다시 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대금을 다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팔려고 매매한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다.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배상 청구한다. 이런 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 당사자가 직접 배상 책임 관계, 계약 관계를 배우는 게 민법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하지 않고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부동산 찾아오는 손님이 되어서 이게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속 나오는 말이 중개 의뢰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장이 전화 받다가 손님 오셨습니다 할 때 그 손님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의뢰인이야. 구체적으로 하면 매도인이면 매도중개의뢰인, 매수인이면 매수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의뢰인이니까 뭐 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건 내놓고 가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물건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손님이 의뢰하면 뭐 해주겠다고?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내놓고 가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다른 과목에서 안 배우시고 뭐 해달라고 의뢰했다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그 계약 이름도 민법에서는 중개계약이라는 거 안 배웁니다. 중개란 말은 오로지 시간, 수업 시간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월요일 시간에만 나와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매매 계약 요건 민법 영역. 그 다음에 매도, 매수인 간 직접 매매 계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 어떤 계약을 하고 중개 계약을 하고 손님이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통해서 권리관계 조사하고 현장 나가고 하겠죠. 조사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주고 보수받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그 밑에 요 영역인지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방금 전에 민법 영역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당사자 간 계약을 도와주는 게 부동산 일이기 때문에 가장 관계가 깊은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 민법이 빨리 터득되시면 우리 과목은 공부가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복습 겸해서 다시 해볼 것이 거기 5페이지 박스에 용어의 정의가 있죠, 지금. 자, 특히 2차 과목에는 각 개별법마다, 과목마다, 시간마다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어요. 그 용어의 정의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출제비중이 높은 것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는 거기 박스 안에 1호 보시면 중개라 하면 그렇게 시작했죠. 중개라 하면 하고 끝에 말한다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용어 중개라는 개념을 정의하겠다. 법에서 용어를 정의 완성시킬 때 뭐라 하면 시작해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개란 개념을 정할 때 뭐라 하면부터 해서 말한다까지 한 개 이상의 개념 요소가 있다 없다? 한 개 이상의 개념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지고 한 개의 용어 말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특히 2차 과목에서 용어의 정의 파트 나오면 뭐라 하면 시하고 말한다 할 때 선생님이 요 용어는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라고 체크해주면 그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시험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옳은 것 나오면 뭐라 하면 말한다까지 할 때 공부하실 때 체크하신 용어가 만약 요소가 4가지다. 실제 시험장 가보니까
공부하실 때 체크하시는 요소가 4개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질문이겠죠. 근데 개념 요소 4가지로 파악했는데 1개가 빠져 있다. 개념이 완성된 거이죠. 틀린 질문. 4개만 들어가면 개념이 완성된 거죠. 불필요하게 개념 1개 더 붙이면 개념이 확정되니까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파트는 1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마다 법에서 사용한 요소가 몇 개인가 파가시고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들어가서 추가되어서 틀렸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줄이면 거래 당사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한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 이건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요건 민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을 직접 체결합니다 하면 이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고 민법 내용이다. 그러면 중개란 개념은 민법에서 배우신 당사자 간 계약을 직접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민법 첫 시간에 계약을 법률 행위랍니다. 수백 번 들어본 내용입니다. 법률 행위를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다시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당사자 간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은 민법 영역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당사자가 의뢰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이게 과목이에요. 그러면 중개 요소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인가, 이 요소를 채우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1호 보시면 중개라 하면 시작해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되어 있죠. 중개 대상물 괄호해 보시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밑줄 따로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밑줄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밑줄. 자, 다시 적어보니까요. 중개 개념은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같은 말 법률 행위를 알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는데 어떤 계약인가?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따로 밑줄하신 것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인 계약은 민법에서 앞으로 배우시는 각종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러면 요소를 숫자로 적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라고 할 때는 좀 이따 적어드리겠지만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 중개 대상인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을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중개라 하면 시작해서 말한다까지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4개를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모의고사나 이렇게요. OX 해보세요. 빠지면 틀리고 붙이면 틀린다 그랬죠?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그 밖에 권리 득실 병이 빠지면 틀리고 두 번째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일정한 보수란 요소는 여기 필요 없죠. 불필요하게 붙이면 틀린데. 세 번째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계속 반복에 들어가도
틀린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불필요하게 붙여서 틀렸는지 이걸 꼭 체크하시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보수를 받지 않아, 보수를 받고라는 요소가 필요 없다. 그 말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무상이어도 이런 내용의 알선 행위만 했다면 중개 2단이다. 2단. 계속 반복이 필요 없단 말은 1회만 하여도 중개 2단이다. 2단. 중개 개념의 요소는 중개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거 그렇게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3조에 쓰고 있는 중개 대상물 종류는 뭐인가?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아침부터 어지러우니까요. 앞으로 쭉 배우실 때 계속 중개 대상물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낱개로 쪼개서 정리하면 5개입니다. 토지가 당연히 중개 대상물, 건축물이 중개 대상물, 토지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이에요. 2가지 하고 나무인데 수목의 집단인데 나중에 공부하시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 토지 건물만 등기하는 게 아니고 수목의 집단 중에서 돈이 되는 수종이죠. 그걸 키워가지고 등기해서 팔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임목 이렇게 임목. 그 다음에 기업가가 기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기업에 공장에 속하는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묶어서 등기하면 한 번만 갔다 오면 대출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어요. 중개대상물 하면 종류로 쪼개면 5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5가지는 다른 물건이 아니고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중개대상물이어야만 알선 행위가 중개죠. 상가 권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가 권리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현재 사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 2단이다. 상가 권리금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래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그 박스에서 3호입니다. 5페이지 3호 중개업 되어 있나요? 중개업. 그 중개를 한다는 것은 공통 요소인데 중개하고 중개업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은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중개업이라 하면 시작해서 끝까지 말한다까지 요소가 있겠죠? 중개업이라 하면 해서 세 군데 따로 밑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밑줄 하시고 다른 사람 밑에 중개 의뢰인 적어보시고 다른 사람 밑에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말은 생략된 말이 소장이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중개계약. 두 번째 따로 밑줄 하실 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할 때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할 때 밑줄 하시고 받고 동그라미.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중개에 관하여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할 때 업 동그라미. 자, 중개업은 요소가 몇 가지다? 3가지. 3가지가 들어가야 업이죠. 그 최근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어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되고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업이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뭐는 했지만 중개는 했지만 뭐는 아니다.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중개업은 이 계약을 알선해주는 이 중개를 뭐로 한다고요? 업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부동산 왔다 할 때 그 다른 사람 부동산 찾아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인 개업공영에서는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 찾아온 손님인 의뢰인하고 소장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그 중개 계약을 계속 입에 붙이시면 돼.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손님이 부동산 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했고 소장이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승낙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개 업무를 해드리겠다 승낙했기 때문에 체결되는 계약, 중개 계약. 그럼 본격적으로 중개했겠죠? 이런 내용의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에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계약서 쓰죠? 쓴 다음에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의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업을 한다 그 말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그 말이니까 영리 영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영업성인 보수를 받고 업을 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겠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이고 1회만 해도 중개이다. 1회만 해도 중개지만 1회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중개업인가 중개인가 구분할 때 가장 차이점 나는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입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이 1회 해도 됩니다.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해야 합니다. 됐어요? 요거 두 개 받지 않았다, 영업성이 없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영업성이 없다 나오면 중개는 했지만 업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1회만 해도 보수를 받았지만 1회만 한 것은 뭐는 했지만 중개는 했지만 1회한 것은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업이라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중개업입니다. 그럼 중개업은 보세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 허가증이나 신고증은 걸지 않았지만 손님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내주고 다 먹고 나올 때 돈 받고 계속 하고 있죠. 무허가 음식점도 적법하게 법에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어쨌든 손님 와서 밥 달라고 밥 주고 돈 벌고 계속 하는 것도 업이다.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업도 누가 한다는 누가란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가지를 갖추고 해도 업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어도 세 가지 갖추면 업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일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 국수집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전 점심시간 딱 장사가 딱 적고 가요. 다른 일 하신다는 거지. 식당을 꼭 주업으로 해야만 업이다. 부수적으로 해도 업이 아니다. 그럼 여기도 주된 사업으로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지나가시면 간판에 컨설팅 사무소라고 간판이 많이 걸리죠. 컨설팅 사무소 간판에서 주된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겠죠.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도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다. 은행 가시면 대출 받죠. 대출 계약을 돈을 빌려 쓰고 빌려 쓴 만큼 다시 갚는 계약을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해요. 나중에 다 들어보십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했다. 그럼 대출 계약서 쓰면 바로 대출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 잡죠. 저당권 설정한다고 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세 가지 갖추면 업이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업은 누가 하는 것을 따질 필요 없이 주된 사업인가 부수적인 거 관계없이 몇 가지만 갖추면 세 가지만 갖추면 업이고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업이라 볼 수 없다. 요건 시험에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내가 중개를 합니다. 계약을 도와줍니다 할 때는 계약을 도와달라고 온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도와달라고 사람이 와야 매매 계약을 도와달라고 하면 매매 계약 도와줄 것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개란 개념의 핵심 요소가 이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뢰가 빠졌다고. 중개한다는 말은 아무 부탁 없이 내가 무단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시험 나도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 중개 의뢰 받음이 없이 중개 의뢰 받음이 없다 그 말은 누가 안 왔다고? 손님이 부동산에 온 적이 없다 그 말 아니야? 일방적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내놓은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꼭 팔 것 같아. 상상하는 거죠. 그래 계약서 써놨다고. 지나가는 그 101동 1501호 아파트 소유자 내한테 물건 내놓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팔아놨다고 지금. 지나가는 101동 1501호 아줌마한테 저 계약서 써놨는데 보수 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맞아 죽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 활동이 있으려면 누가 와야 한다. 중개 의뢰인이 와서 어떤 계약을 중개 계약을 해야 한다. 의뢰 받음이 없이 나오면 답은요. 보수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죽는다. 맞아 죽는다. 그래서 세 가지 갖추면 업이다. 자 그럼 보세요. 나온 김에 조금 더 확장할 것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인데 단속에는 걸린다. 자, 단속에 걸린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줄이면 위법 이렇게 해요. 단속에 걸린다. 위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은 맞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걸려서 처벌받는다는 말이에요. 처벌은 받겠지만 이미 무허가 음식점을 쭉 해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을 쭉 팔아왔죠. 이 이미 팔아버린 음식 공급 계약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 단지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럼 똑같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업은 맞죠? 나중에 단속에는 걸린다. 처벌은 받겠죠.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통해서 매매 계약이 쭉 체결되어 온 거 아니야? 이 계약은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 여기 이제 1, 2월달 진도에. 그러니까 중개업을 배우시는 게 부동산에서 손님이 와서 계약하고 중개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우리 과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익히셔야 돼. 이게 가장 기초 개념인데 중요 개념이 이거예요. 중개업은 무허가 음식점 그 기억하시면 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등록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통해도 계약은 유효죠. 계약은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위법이니까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다 걸리면 제재가 가장 강해요. 그러면 처벌하겠다 그거는 법에서 보호하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통해서 체결된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계약을 도와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손님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보수 청구할 수 있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요. 소유할 수 있다. 소유권. 그러면 권리는 법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권리요. 내 권리가 타인의 침해되면 법적으로 법원 가서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죠.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럼 무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돼요? 보호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러면 마지막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체결시킨 계약은 유효. 유효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손님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겠는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분하실 게 계약은 유효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인데 계약을 체결시킨 그 계약이 유효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손님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요 무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통해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해도 중개업은 맞죠? 처벌되죠? 그러면 중개업이란 업은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2호에 공인중개사라면 있나요? 두 번째 4호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여기도 같은 공통 개념은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같은데 2호 공인중개사하고 4호 개업 공인중개사를 따로 쓰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호에 공인중개사라면 있죠. 하면 이 법 괄호 항상 가리키는 법이 수업 시간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법 하게 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뭐한 자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취득하고 취득한 후 나면 누구이구나? 공인중개사이구나. 사후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 고라시고 이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밑줄 하시고 등록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이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긴 등록을 하고 등록한 자가 등록 후 나면 누구이구나? 개업 공인중개사이구나.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자가 취득 개념 나오면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이다. 개념이 다르죠 지금? 이거 말이 짧아서 틀리고 나와요. OX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공인중개사라 함은에서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려면 이 말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 다른데 말을 공인중개사라 함을 해놓고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 말을 붙여서 같은 말로 만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다른데 말을 같은 말로 쓰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취득한 자, 등록한 자 꼭 구분하시고 그러면 좀 변형해서 말을 합쳐버리면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자까지 말을 합치면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나오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현재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을 하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 말을 달리 변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어도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위법합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무등록 중개업체를 통해서 체결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뭐한데? 유효한데 권리가 없다. 보수 청구할 권리는 없다. 여기까지가 공부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장으로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종류가 있어요. 그걸 종별 이렇게 하죠. 소장의 종류를 종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별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종별은 세 사람이 있어. 종류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이걸 특수법인 이렇게 불러요. 좀 이따가 교재 확인시켜 드릴게요. 크게 틀을 먼저 잡으시고 내용 채우는 작업. 그리고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공법이라는 과목이나 민법이라는 과목은 틀이 없이 그냥 내용만 읽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 소속이 어딘지 몰라요. 먼저 크게 그러니까 목차도 공부인데 아침 일찍 오시면 기본서 앞에 있는 목차 있죠. 목차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민법 내용이거나 공법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종류를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종별을 나누고 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세 사람은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 회사로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이 있고 법인이 아닌 회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하게 되면 이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법조문이 나중에 법조문 보시면 조문이 끝나면 끝에 이 법은 언제 시행합니다라고 법 뒤에 붙인
법에서 부칙이라 해요.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해져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요. 이름 깁니다.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다른 법은 빼고 몇 사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세 사람 모두를 이야기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법인에 대해서만 묻겠다 그 말이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몇 사람요? 두 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중개업 나오면 누구구나. 특수법인이구나. 대표 선수가 농업협동조합법이란 법은 공인중개사법 아니죠? 에 따라서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요게 대표적으로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요 사람들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 일단 크게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도고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중개업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농협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겠죠. 아니면 부수적으로 농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각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럼 법 적용이 여기도 중개업이고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부수직이나마 중개업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데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전체 규정이 전체 규정이 다 적용이 돼. 적용된다 그 말은 법에 정한 요건이나 기준은 다 갖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농협이니까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은 일반인 모두가 아니고 조합원만 대상으로, 농협이니까 부동산 중개대상물 5가지 이거 다 못하고 토지 다가 아니고 농협이니까 농지 한 개만 조합원끼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해 주는 게 농협이에요. 요만큼 조합원 간의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 알선 중개할 때 우리 법에 의한 규정을 다 갖추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특수법인 나오면 이름이 시작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나오면 특수법인이구나. 대표 선수가 누가 있다? 지역농협이 있다 생각하시면 특수법인을 묻는 것이 우리 법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인가 이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농협 대표 사장이 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어요. 농협은 요만큼 농지 매매 교환인데 요만큼 하고자 하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업할 때 적용되지 않아서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자, 요 사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길죠?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에요. 85년도에. 85년도 전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있었겠다. 60년대부터 쭉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여기 없었으니까 무자격자 아무런 자격 없이 85년도 전에는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85년도에 시험이 시행되었죠. 이전에 무자격자이면서 계속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줘야 되겠네. 그 지금까지 60년대부터 85년도 시험 시행되기 전부터 무자격자로서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85년도 이후 현재까지 중개업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줄이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 소정은 맞죠? 맞지만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니까 같은 말로 공인중개사 아니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굴 말한다?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러면 주된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문의 대부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다시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세 사람 모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시험 나오는가? 요 세 사람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런데 무자격자이면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할 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요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나 법인에 비해서 차등 받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이에요. 사무소 상호 정하겠죠. 간판 달 거 아니에요? 어떤 문자는 못 쓰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못 써요. 그거 쓰다 걸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현재 경상남도 안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게를 사무소 가지고 있다고. 중개 대상물을 5개는 다 부칙도 다 취급하는데 지역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돼요. 부칙이라는 사람은 타 지역에 있는 물건 중개에다 걸리면 업무 정지입니다. 이 사람은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공부한 적이 없다. 그죠? 법률 지식이 없다고 보는 이 사람은 중개업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겸업이라는데, 겸업은 법원 경미 업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미 업무는 일체선을 못 대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차등받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이에요.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서 갖출 필요가 없는 게 묻는 게 특수법인.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혼자 식당 할 수 있나 없나요? 혼자 식당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업은 지가 혼자 해도 돼요. 시골 가면 농사 짓다가 연락받고 장화벗고 뛰어갑니다. 중개업하러. 그러니까 식당이나 모든 업은 단독 하는 것이 가장 기초 개념이 혼자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식당 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손이 바쁘겠네. 가게 직원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내 혼자 하기 버겁다. 그럼 가게 실장님 들을 수 있겠네. 그죠? 들을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을 법에서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고용인. 고용인은 거기 박스에서 5호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6호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묶어요. 5번, 6번, 5호, 6호 앞에 고용인 적으시면 돼.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입니다. 요 두 사람은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다 공통.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 여기에 공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중개보조원의 두 가지는 꼭 비교를 하셔야 돼. 그 5호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 동그라미 누구로서 말 그대로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죠. 공인중개사 과로로서 가게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소장이 가게 벽에 게시된 증을 쭉 보니까 그 실장님 자격증이 걸려있다. 그 사람은 소속이야.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괄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예요. 뒤에 괄호 밖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보조 동그라미. 소속은 핵심 단어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실장님인데 벽에 걸린 증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 그 첫째 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같은 말 무자격자죠.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야.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부칙.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면 부칙을 말해. 그냥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냥 무자격자 하면 누굴 말하고? 중개보존.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붙으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띄고 그냥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는 하면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니까 법률 지식이 없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다. 소속 동그라미 뒤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런 말 있나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일줄 단순한 업무.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뒤에서 뭘 한다고요?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있다. 차이점.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는 할 수 없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소속인데 여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보조원에게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뿐이지 직접 소속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말이 없죠. 그 차이점이에요.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차이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소속 공인 OX 해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중개 업무 수행에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아예 대놓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맞아요? 틀렸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개 업무 수행에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요건 비교할 줄 아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 업무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정에 나오는 단순한 업무인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 요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보조원 개념 정에 쓰고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는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겠나요? 소장부터 소속 공인에서 다 할 수 있겠나요? 공통으로 보세요. 소장 지가 혼자서 하고 있으면 손님 왔다. 누가 데려가야 돼? 소장 지가 현장 안내하고 해야 되죠. 소장 이외에 보조원 없고 소속이 있다. 그럼 누가 데려가야 돼? 소속이.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개념 중에 쓰고 있는 요건 누구나 다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에서부터 소속 보조원까지. 그럼 왜 이 말을 보조원 개념만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있는가? 소속은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중개 업무하고 단순한 업무는 100%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중개 업무를 한단 말은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 업무겠죠.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업이면 손님이 일단 부동산 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하고 중개 계약했다. 중개 계약했다 그 말은 중개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찾아와서 물건을 내놓고 한 사람 매도 임대 중개 의뢰인이 있겠죠. 세를 놔달라고 임대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매도 중개 의뢰인이 와서 소장 가게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 내놓고 왔죠. 그러면 내놓고 한 물건 중개 대상물을 확보한 소장은 등기부부 권리관계 확인하고 대장보고 소재 지번 지목 확인하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토지이면 용도 지역도 확인해야 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보고 현장 나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조사 확인한다 이렇게 해요. 조사 확인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 물건을 매수할 임차인에게 확인한 자료 가지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한다. 이게 가장 핵심 업무예요. 확인 설명들은 현장 안내 받은 매수 중개, 임차 중개 의뢰인이 물건이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합시다?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 민법으로 치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체결이죠. 계약이 체결되었다 합의가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을 알선했죠.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가 따라붙는 게 이 과목이에요. 민법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부동산의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앉혀놓고 뭐 씁니까?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를 거래 계약서라 거래 계약서 작성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확인 설명한 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약한 거 아니야? 그럼 혹시 계약 체결 후에 소장이나 실장인 소속이 설명한 조건과 달라서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건축물이 15년 정도 됐는데 밖에서 보니까 멀쩡해. 현장 안날 멀쩡해. 그런데 어디처럼 비가 좀 왔다. 다음날 보니까 비가 뚝뚝뚝 새요. 빗물이. 하자가 있나 없나요? 있죠. 뭐 설명할 당시에는 날이 맑아서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손해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혹시 계약서 쓴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내가 설명한 내용과 조건이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나한테 배상 청구하십시오 라고 내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여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라고 해요. 부동산에서는 꼭 이건 두 가지를 꼭 줘야 돼. 그러면 자 소속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소속까지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는 이걸 말해요. 중개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줘. 이게 중개 업무예요. 요걸 해준 대가로 뭘 받는다고? 일정한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그럼 여기 중개한다는 내용은 중개는 구체적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써주는 이게 중개 행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하고 요 내용인 중개 업무하고 같아야 달라요. 100%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개 업무 내용이 확인 설명이고 거래계약서 작성이고 확인 설명 작성 행위면 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 기출문제처럼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 현장 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자, 현장의 안내 및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자처럼 확인 설명부터 해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인 중개 업무 내용 한 개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중개 보존이 무자격자는 일체 뭘 하지 말라고? 확인 설명도 하지 말고 현장 안에서 물건 보여줘 오는 건 관계없다는 거야.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등기부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확인 설명처럼 중개 업무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소장이 해야 되겠죠. 소장이 혼자 하기가 버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소속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해버리면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물을 직접 해버리면 이건 억수로 크게 걸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보시면 특히 밖에 교회 밖에 가면 토지 전문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가게 들어가 확인되겠죠. 소장 등록증하고 자격증인데 사진하고 현지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진 달라. 그럼 이 사람 누구요? 중개보존이죠. 무자격자죠. 근데 이 사람이 소장은 정 대여해놓고 토지를 계속해왔던 무자격자가 계속 중개를 해요. 하고 계약서 쓸 때 있죠. 그때 이 사람이 한번 나와 도장만 찍어주고 가. 보세요.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수 없는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써놨죠. 누가? 무자격자가. 소장이 무자격자가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찍어줬다고. 걸리겠나요? 안 걸리겠나요? 중개보존이 작성해둔 계약서 안에 소장 도장이 있어서 계약서만 보게 되면 누가 직접 한 것처럼 소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형식은 갖췄죠.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누가 일을 다 했어요. 중개보존인 무자격자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것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지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격증, 등록증을 직접 수행한 보조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요.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절대 거래가 안 돼. 그럼 자격증 대여 그러면 자격 취소, 등록증 대여 그러면 등록 취소, 재판도 받아야 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 여기서 대여한 자이면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수행한 이 사람은 대여받은 자겠죠.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야는 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취소될 증은 없지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하게 되면 억수로 위험해요. 내가 없을 때 계약서 넣으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많겠나요, 적겠나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으면 다 걸려서 다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창원지방법은 넘쳐난대요. 그러면. 근데 왜 잘 안 걸리는가? 보조원이 계약했는데 계약한 매수인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 계약서 쓴 사람이 누구인가 기억하겠죠. 그 손님도 요즘에는 다 보고 들어옵니다. 증이 누구 증인가? 실장인데 무자격자 계약서네. 일단 알아. 공부한 사람은. 계약 내용에 불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있으면 소장한테 전화해. 보존이 계약서 썼네요. 책에 다 있거든. 판례가. 자격증 등록증 대여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결하면 소장이 꼼짝을 못해요. 돈으로 막아야 돼. 그러진 않겠죠 앞으로. 정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전주 내용에서 핵심이에요. 전주에 요만큼 했다고. 복습 잘했죠? 복습에도 생소한 게 좀 있죠? 요 용어를 보실 때 그냥 그냥 소설책 읽으시되 중개를 하면 연불하도 주고 그냥 말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시험 공부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중개 주어지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그때 알선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하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세 가지 갖추면 무등록이어도 개업 공인사 아니어도 업이다. 부수술해도 업이다. 처벌은 받는다. 계약은 유효고 나중에 배우시고.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사는 워낙 개념이 짧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 꼭 나와야 되고 뭐한 자, 취득한 자가 끝이야. 말을 붙이기만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이 법 개설 등록을 한 자 뒤에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종류 개념을 배우시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몇 사람인데? 세 사람. 농협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부르고? 특수법인이고 대표 선수가 누가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다. 그러면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규제법인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도 주된 사업은 뭔데? 중개업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 게 뭐인가 그걸 배우는 거야. 실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고용인. 고용인 하면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로서 꼭 나와야 되고 중개무 수행에 꼭 들어야 되고 보조원은 무자격자 아닌 자 나와야 되고 중개무 수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존하는 이걸 정확하게 익히고 오셔야 돼. 다음 주 수업 오셔도 복습겸에서 여기 5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은 또박또박 끊어서 읽고 오셔야 돼.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풀어서 이제 할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